예,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이용길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주제는 에너지 산업의 변화와 IP인데 좀 더 제가 노력을 들여서 그 에너지 산업의 변화가 이제 IP 창출이라던가 활용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주는지의 사례들을 좀 많이 가져왔으면 좋을 텐데, 이 IP 관련된 사례들은 조금 이렇게 언급돼 있고요. 실제 이제 이런 그 융합 산업 발전의 형태가 에너지 산업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옥차는 일단 신기후 체제에서 벌어지는 어떤 기술 변화와 IP, 두 번째는 에너지 서비스 산업과 IP, 세 번째는 IT 기업의 에너지 산업 진출, 그리고 마지막 결론, 이렇게 순서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예, 좀 제목은 거창하지만 사실 내용은 뭐 별거 아닐 수가 있겠습니다. 2017년 8월 20일 캘리포니아에서 전력을 매니지먼트하는 이걸 이제 인디펜던트 시스템 아퍼레이터라 그러는데요. 이 캘리포니아의 ISO가 집계한 캘리포니아 주의 사람들의 그 전력 소비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캘리포니아의 늦은 여름에 하루의 전기 소비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런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새벽까지는 낮아졌다가 하루가 시작되면서 쭉 높아지는데, 가장 피크에 이르는 시간은 18시네요. 저녁 6시. 저녁 6시에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쓴다는 것은 좋은 회사는 4시에 퇴근을 하고 보통 5시에 퇴근을 해서 집에 와서 이제 이렇게 에어컨이라든가 TV라든가 각종 전자제품들을 일제히 다 켜기 때문에 이렇게 저녁 6시에 피크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2017년 9월 5일 대한민국의 늦은 여름에 서울의 이 전기 수요의 어떤 한 패턴을 그래프로 가져와 봤습니다. 대한민국도 역시 새벽까지는 이렇게 전기를 쓰지 않다가 대한민국의 피크는 우리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근무하다가 이제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이때 이제 가장 전기를 많이 쓰고요. 점심 먹으러 갈 때는 모든 사무실에 전기와 에너지 사용을 잠시 오프 시켜 놓으니까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점심을 먹고 와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높아집니다. 캘리포니아와 비교했을 때 18시 시점을 보면은 높긴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역시 점심때가 높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를 보면은 결국 각 지역의 사람들의 어떤 생활 패턴, 문화, 이런 것들이 지역 고유의 에너지 혹은 전기 소비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미국의 캘리포니아 전역에 깔려 있는 태양광, 아주 많이 깔려 있습니다. 이 태양광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얼마만큼 전기를 만들어내는지의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새벽 시간에는 당연히 태양이 안 떠 있기 때문에 전기를 못 만들어내다가, 자, 태양이 뜨기 시작하면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렇게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낮 12시가 되었을 때 가장 맥시멈으로 전기를 만들어내고요. 다시 이제 태양이 지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지는 전기량이 쭉 떨어지다가 태양이 지고 나면은 이제 전기를 만들지 못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2017년 8월 20일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만들어진 태양광에 의한 전기 생산 커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피크로 왔을 때 전체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의 한 15%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양이죠. 이것은 이제 오리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덕 커브라고 하는데요. 이 덕 커브가 나오게 된 이유는 캘리포니아 같은 국민 소득이 높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소비 욕구가 큰 나라나 그런 스테이트에서는 대한민국처럼 제1전원을 원자력이나 석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태양광을 전력 계통에 연결시켜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태양광에 의해서 충당되지 않는 나머지를 다른 발전 설비로 충당을 하는데요.
그래서 다른 발전 설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전기의 양입니다. 낮 12시에 태양광에 의한 전기가 가장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낮 12시에 다른 발전 설비로 전기를 만들어야 되는 양이 적게 나타나고요. 밤 6시, 7시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반면에 태양은 이미 지고 있어서 태양광으로 만들어지는 전기 에너지는 적고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다른 발전 설비를 이렇게 많이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역설적이죠. 낮에는 태양광을 제외한 다른 발전 설비들을 홀드, 중지 조금만 돌리다가 저녁 시간대가 되면은 일제히 다 가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이 여기에서는 공주나 왕비의 역할을 하는 거고, 공주가 이제 나설 때 다른 이런 발전원들은 다 태양광이 먼저 전기로서 공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중지에 들어갔다가 다시 가동이 되는 그런 형태의 덕 커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7년 8월 21일에는 대한민국에서도 계기 일식이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계기 일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실제 태양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기 에너지 양은 통상적으로는 이런 둥근 패턴으로 만들어지지만, 자, 8월 21일에 달이 태양빛을 잠시 가렸을 때는 이렇게 10시, 11시 때에 만들어지는 전기 에너지 양이 급속히 떨어집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만들어지는 양이 떨어질 때 이 양을 커버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전기 공급업자들은 이 양을 커버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설비를 얼마만큼 더 돌려야 되는지 항상 계산을 해야겠죠. 예, 그래서 이런 자주 오지는 않지만 이런 계기일식과 같은 사건은 이런 전기 에너지 생산 패턴에 영향을 줘서 당연히 공급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추가적이고 세심한 준비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에 의해서 가장 많은 전기가 만들어지는 시간은 12시입니다. 그래서 다른 발전원들이 충당해야 될 전기 양이 이때 가장 적은 거죠. 반면에 미국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가장 전기를 많이 쓰는 시간은 저녁 6시인데 이때는 이미 태양이 지기 시작해서 다른 발전 설비들이 많이 가동이 돼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12시와 6시의 시차 때문에 막상 태양광에 많은 전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비단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와 같이 주거 지역이 밀집되지 않고 단독주택으로 많이 이렇게 퍼져 있는 그런 선진 국가에서는 이런 문제를 겪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에 대한 답은 결국은 그러한 시간 차이를 극복해 줄 수 있는 기술일 거고, 그런 점에서 12시에 만들어진 전기를 스토리지 했다가 가장 많이 쓰는 6시에 방출할 수 있는 이런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과 관련된 기술 개발이 당연히 많은 각광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도 파리 협약에 따른 핵심 기술 중에 이미 하나로 이렇게 채택이 돼서 앞으로 이제 4, 5년 정도에 있어서 국가 투자 비율을 거의 2배 가까이 늘려야 되는 상황에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에너지 저장 장치와 관련된 최근의 축허 동향을 보면은 10년간 리튬 2차 전지에 국한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와 관련된 특허 출원을 봤을 때 총 279건 정도가 출원이 됐고요. 연 평균 출원 건수는 2010년까지는 16.5건에 불과했지만 2011년 넘어서면서 이렇게 증가세로 있고, 최근에는 더 이렇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출원인이 전체에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중에 특히 LG화학과 같은 기업이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과 관련된 특허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은 앞으로 기술적으로도 극복해야 될 그런 장벽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이런 에너지 저장 장치가 충분히 성숙하고
그리고 보급 확산된다면은 상당히 지금과는 다른 미래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전력 가격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낮 시간대 가격과 밤 시간대 가격 두 가지 정도로만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텍사스라든가 유럽의 일부 선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전력 가격 자체가 시간당 차별화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 가격이 쌀 때 전기를 받아서 이 스토리지 시스템에 충전을 해놓은 다음에 전기 가격이 비싸지면은 다시 빼어 쓰는 그런 형태의 소비 패턴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에너지 저장 장치는 결국 전기의 가격을 훨씬 더 시간별로 차등화해서 효율되게 전력을 배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소비자의 행동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전기 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 나의 어떤 만족을 늘릴 수 있을까 관점에서 자신의 행동을 이렇게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의 발전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에게 남는 전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기를 부족한 사람들에게 스마트하게 적은 양을 팔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열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우리 가정에 모두 전기 자동차가 한 대씩 보급이 된다면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는 이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의 핵심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전기 자동차를 가게 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내가 필요로 할 때 쓸 수 있는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 역할을 하고, 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전기를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그런 스토리지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마다 이런 충전기가 하나씩 있는 거고 발전기가 하나씩 달려서 필요할 때 빼서 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건 에너지 서비스 산업과 IP인데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스토리지 시스템이 발전하고 또 그런 것들을 교환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에너지 서비스 산업이 발달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서비스 산업에 활용되는 IP와 관련된 연구들도 많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이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네스트랩이라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기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기기를 텍사스에 있는 한 가구가 네스트랩의 이 기기를 받아서 자기 집에 설치하기만 한다면은 그 가구는 매달 $85,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은 9만 원 정도를 매달 받게 되는 그런 계약을 네스트랩과 가정이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계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9시부터 오후 2시 PM입니다.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그 전기에 대한 사용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그게 버튼이라고 한다면 그 버튼이라는 것을 저 기기로 축약시키고 그 기기를 이 네스트랩에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기에 대한 사용 권한을 네스트랩에 넘겨줌으로써 대신에 나는 매달 85불 정도의 돈을 받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이 네스트랩의 이 기기는 아주 많이 가구들이 샀다기보다는 계약을 체결해서 네스트랩으로부터 이렇게 캐시백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가능해진 이유는 뭐냐면은 네스트랩이 텍사스의 특정 지역의 한 10,000 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계약을 체결을 한다면 그 10,000 가구는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기 사용에 대한 권한을 이 네스트랩에 넘기는 거고요. 그리고 네스트랩은 10,000 가구에 대해서 이 9시부터 오후 2시에 해당되는 전기 소비에 대한 일종의 컨트롤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거죠. 네스트랩 입장에서는 이렇게 갖게 되면은 또 네스트랩과 계약을 체결하는 텍사스의 일렉트리시티 시스템 오퍼레이터는 네스트랩이 가지고 있는 그 10,000 가구의 전력 수요와 관련된 그 컨트롤 데이터와 그게 아주 결정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 때
텍사스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전기를 쓰느냐를 예측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발전 설비를 돌리고 전기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개개인들의 소비 패턴을 합치고 애그리게이션 하는 건 많은 계산 비용이 들고 오차의 범위도 클 겁니다. 하지만 만 가구 단위로 계약이 맺어진 네스트 랩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이 텍사스의 시스템 오퍼레이터가 갖게 된다면은 실제 텍사스에서 필요로 한 전기 수요를 예측하는 게 훨씬 쉬워지고 거기에서 이 시스템 오퍼레이터는 네스트 랩에게 앞으로 너희가 나에게 만 가구씩 데이터를 묶어서 가져다 주면 그 만 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내가 너에게 150불을 주겠다라는 계약을 예컨대 체결하고요. 네스트 랩은 받은 150불 중에 85불은 가정으로 주고 나머지 65불을 자기가 갖는 그런 비즈니스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상 9시부터 오후 2시라는 것은 미국 텍사스의 전통적인 가정에서 아빠와 엄마는 출근을 하고 자녀들은 이미 학교에 가 있기 때문에 집이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어 있는 집 시간에 전기에 대한 컨트롤 권리를 넘기는 게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막상 전기를 공급하는 공급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 집이 비어 있는지 어쩐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 이런 레스트 랩에 이런 데이터가 필요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설치를 하는 거고요. 이런 모델은 대한민국에는 훨씬 더 적용되면 파워풀합니다. 왜냐 텍사스 같은 경우는 가구들이 단독주택으로 이렇게 퍼져 있지만 대한민국은 만 가구 심지어 2만 가구 단위의 아파트 대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대규모 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대규모 단지별로 묶어가지고 전기에 대한 어떤 컨트롤이 가능하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 예측이 가능해진다면 대한민국의 캡코라든가 KPX 같이 그 데이터를 매니지먼트 해야 되는 회사 입장에서는 자 이런 데에 대해서 훨씬 더 큰 관심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대를 지금은 편한 9시부터 오후 2시로 했지만 만약에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시간대에 대해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 발전돼 있고 나는 자 내 충전기에서 전기를 빼다 쓰면 되니까 저녁 시간대에 대한 전력 컨트롤권을 넘기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저녁 피크 시간대에도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결국은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 한편이 있고 디맨드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기술 특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아주 각광받는 특허인데요. 수용과에 설치된 다양한 용량의 신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을 상황에 따라 결합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 용량들을 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의 기반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들어가면 이 에너지 매니지먼트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수요 반응 관리 시스템의 전력 사용이 어느 정도 감축 가능한지 그 가능량과 감축 요청량을 비교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팔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고요.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가 발전해 감에 있어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 한쪽에 있다면은 바로 이렇게 수요 반응을 관리할 수 있는 트레이드 그리고 이렇게 그 측정과 관련된 기술들이 다른 한쪽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너지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와 관련된 기술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IT 기업. 그러니까 에너지 산업이 IT화 돼가면서 에너지 산업의 핵심 기술들이 바로 IT에서 나온다는 것을 방금 저희는 확인할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그러면 IT 기업이 에너지 산업에 어떻게 더 진출을 확대하는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에너지 기업의 CEO에게 이런 메모를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기라든가 에너지 비즈니스를 고려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자 이런 에너지 시장 자체가 IT 기반으로 거래가 되고 형성이 될 거기 때문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애플은 이미 2017년 4월에 캘리포니아 쿠페르치노라는 지역에 세계에서 가장 큰 솔라 루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으로 이 지붕을 만들었고요. 옆에 창도 스마트 윈도우로 해서 애플 이
오피스에서 사용되는 전력의 80%를 태양광 에너지로 직접 충당을 합니다. 부족한 20%는 옆에 지어진 바이오퓨엘과 내추럴 가스 플랜트에서 가져다 쓰는. 그래서 애플의 이 오피스는 어떻게 보면은 리뉴어블 베이스의 클린 에너지로 자립해 나가는 일종의 오피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애플은 이제 자신들의 제품을 클린 에너지라고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애플과 삼성을 그러한 측면에서 좀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애플은 우리는 리뉴어블 에너지를 써서 전력을 만들고 있다. 삼성은 그런 이야기는 못하지만 에너지 이피션시를 우리는 충분히 추구하고 있다. 한번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에너지 이피션시 관점에서 애플의 맥북 프로와 그리고 동일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노트북 9을 비교했는데 에너지 이피션시는 삼성이 더 높다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마찬가지로 아이폰 6 프로와 갤럭시 S7 엣지를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삼성 제품의 이피션시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기업은 카본을 얼마만큼 배출하느냐? 물론 기업의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걸로 표준화를 해야겠지만 실제 포춘지 기업 랭킹에 따르면 삼성이 한 12, 3위, 애플이 14, 15위니까 뭐 비슷하니까 절대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애플이 대략 삼성이 만들어내는 카본 양의 3배 정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삼성이 훨씬 더 인바이러멘털 프렌들리한 기업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알려진 건 애플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클린 에너지 쪽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애플은 개도국이라든가 중국을 포함해서 인도라든가 이런 국가들을 나갈 때 매뉴팩처링 플랜트를 만들 때 우리는 현지의 화력 발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기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이런 태양광 패널을 깔고 부족하면 이렇게 소수력까지 해가지고 리뉴어블 에너지로 우리의 전기를 만들어서 우리의 스마트폰을 만든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훨씬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애플은 2016년에 연방정부의 페더럴 라이센스를 얻는데요. 이 페더럴 라이센스는 이런 그 태양광이나 이런 설비로부터 만들어진 전기 중에 자기들이 쓰고 남은 걸 다른 기업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팔 수 있는 그 허가증을 획득했다는 거죠. 그리고 애플은 이렇게 미국 전역에 있는 주의 오피스와 프로덕션 사이트에서 이런 솔라와 그리고 수력과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이용해서 93%까지 우리가 쓰는 전기를 이렇게 클린 에너지로 충당한다라고 이제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앞에 살펴봤지만 결국은 애플 자체가 지금까지는 에너지를 컨슘하면서 제품을 만들어냈지만 이제는 리뉴어블에 기반해서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심지어 그걸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스머가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스머라는 것은 일렉트리시티를 소비하기도 하고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죠. 과거에 이 전력산업이라는 게 전기산업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기업들이 만든 전기를 소비자에게 공급해서 소비자가 그걸 썼다면은 지금부터 그리고 앞으로는 전력 기업이 만든 전기를 소비자가 쓸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각자가 가지고 있는 ESS나 혹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재생 발전 설비로 만든 전기와 합쳐서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팔고 심지어는 많이 만들다면은 이 주력 전력 기업에게까지 되팔 수 있는 그런 인터랙티브한 시장으로 이미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구될 전기 요금의 청구서라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소비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소비했느냐와 함께 내가 얼마만큼 전기를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팔았느냐, 기업에게 팔았느냐, 그리고 정부의 필요 시기에 납품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고요. 이 사람의 파워빌 같은 경우에는 만든 게 훨씬 많았기 때문에 이제 전력회사로부터 24,000불을 받게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곧 도래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기 산업이라는 게 대용량의 전기를 주고 팔던 그런 시기에서 소규모의 용량을 일반 개인과 가정들이
라이센스를 획득해서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진입한다는 거고, 이렇게 진입함에 있어서 특히 IT 기술에서 전력을 측정하고 IT 기술에서 전력을 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기술 혁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에 있는 애플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케아, 그리고 월마트,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 지금까지 자신들이 개발도상 국가에 진출하면서 혹은 미국 자국 내에서 새로 오피스를 지으면서 이런 신재생 설비들을 스스로 만들면서 자기 제품을 만들고 사무실을 운영했는데요. 총 용량이 지금 3.6기가와트 정도에 이릅니다. 원전으로 환산하면 원전 대략 4기 정도를 이런 IT 기업들이 리뉴어블 에너지 소스를 써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IT 기업들은 이미 IT 기업으로 국한하지 않고 에너지 거래, 전기 거래, 전기 저장, 그리고 전기를 주고 파는 그런 그 에너지 분야로 이미 진출했습니다. 자, GE 같은 경우에는 풍력 업체 베스타스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베스타스 같은 경우에는 그 풍력 쪽에서 그 시장 점유율 1위인 기업인데, 낙뢰 등으로 전압이 급변할 때 풍력 발전기와 전력망 간 연결을 유지하는 GE의 핵심 기술을 베스타스가 미국의 11개 주 풍력단지 설치와 마케팅 등에 무단 사용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런 그 전력 에너지 기업들이 관계된 기술들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 앞으로 이러한 침해와 관련된 사례들은 더욱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핵심 특허들은 다 IT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활용하는 기업들이 전기와 에너지 기업들이기 때문이겠죠. 뿐만 아니라 많은 각국의 벤처 기업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IT 기반의 특허들을 가지고 데이터와 파일 그리고 전기를 같이 주고받을 수 있는 사례들을 이렇게 미국에서 그리고 영국에서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결국 대한민국에서도 KT나 SKT나 이런 통신 기업들이 있고, 이 통신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페이턴트들이 이제 에너지 시장이 이렇게 거래로 활성화되었을 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어떤 특허들을 더 추가적으로 밸류어블한 특허들을 만들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에너지 서비스에서 IoT와 관련된 페이턴트들의 역할들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를 해보면요, 이미 에너지, 전기 시장은 다이나믹하게 바뀌었고 전기만의 시장이 아니라 IT 기술이 핵심이 된 거래 시장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프로스머들이 누구나 될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고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설비, 에너지 저장 장치나 신재생 값싼 설비를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로스머가 된다는 것은 이제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자신의 제품을 만들 때 에너지를 만들면서 특히 리뉴어블 에너지에서 만들어지는 전기를 가지고 제품을 만든다라고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훨씬 더 많은 어떤 그런 그 시장 거래라든가 프로스머 퓨처를 위한 그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IT 컴퍼니는 에너지 시장에서 앞으로 주력 그런 기업들이 될 수가 있고, IT 컴퍼니의 에너지 페이턴트는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